영미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불을 피우고 전날 밤 재워둔 양념이 제대로 배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첫 일과였습니다. 손끝에 묻은 마늘 향과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몸에 스며들 만큼 그녀는 평생을 불판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은 믿고 먹는 집이다. 늘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장님이 계시니까. 갈비집의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고기가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며 익어가는 소리는 마치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김가루 묻은 밥을 입가에 묻히며 까르르 웃었고 어른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오늘 하루의 피곤을 털어냈습니다. 그 모든 소리와 향기 속에서 영미의 하루는 고요한 보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곁에는 며느리 서연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늘 상냥한 얼굴로 손님을 맞이했고 물컵을 채우고 주문을 받고 아이들에게는 물수건을 건네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손님들은 말했습니다. 사장님, 며느리 복 터지셨어요.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예요. 영미의 마음은 그럴 때마다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맞아요. 나 참 복이 많구나. 그녀는 서연이 마치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은 행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사돈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자 망설임 없이 대출을 대신 갚아주었고 서연이 출퇴근길 불편할까 싶어 새 차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이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쓰다 보면 또 모이죠. 애쓴 덕분이에요. 서연은 두 손으로 봉투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 순간만큼은 영미의 가슴이 뿌듯하게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평생을 버텨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저녁이 되면 가게는 더 분주해졌습니다. 불판 위 고기가 노릇하게 익고 아이 접시에는 별 모양 김가루가 뿌려졌습니다. 미역국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향이 은근히 올라왔습니다. 손님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밥상은 정직해서 믿을 수 있어요. 며느리분이 도와주셔서 더 따뜻한가 봐요. 영미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다 서연이가 잘해서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작은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삶이 인색할 때도 많았지만 오늘만큼은 포만감이 가득했습니다. 늦은 밤 가게 셔터를 내리고 장부를 정리하면서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이 온도를 지키면 되죠. 믿는 만큼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영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한 하루의 가장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요. 불판 위의 고기는 정직하게 익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미의 갈비집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는 소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섞여 따뜻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란 언제나 작은 균열을 안고 있는 법입니다. 그 균열은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어느 날 단골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난 뒤 망설이는 표정으로 영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한 말씀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며느리분 요즘 재판 중이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 순간 영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재판이라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늘 웃으며 손님을 챙기고 가족을 도왔던 아이였는데. 그러나 손님의 얼굴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영미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며칠 뒤 그 불길한 그림자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미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남자의 아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사진, 심지어 호텔 출입 기록까지 증거가 명확히 존재했습니다. 이미 재판은 시작된 상태였고 판결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쌓아 올린 며느리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련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가게 정리를 하던 어느 저녁 서연이 잠시 두고 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알림음이었을 뿐인데 그 화면 속 메시지가 영미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또 갈비집 도와줬어? 힘들겠다. 아유, 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 갈비 냄새만 나는 촌스러운 사람이야. 그래도 잘해주신다며.
그건 좋은 거 아니야? 좋긴 뭐가 좋아. 괜히 생색내고 나를 올가매. 차 사주고 봉투 쥐어주면서 결국은 내 발목 잡는 거야. 진짜 진상 놓친내 같아. 영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짧은 문장들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자신이 내어준 정성과 희생이 짐으로, 굴레로, 심지어 진상 놓친내라는 모욕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와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배신감은 눈물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슴속에 날카로운 빗으로 꽂혀버린 상처였습니다. 그날 밤 영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불판과 달라서 겉은 노릇해 보이지만 속은 덜 익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영미는 누웠지만 단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연이 친구와 나눈 문자 내용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갈비 냄새만 난다. 촌스럽다. 올가맨다. 진상 놓친내. 그 짧은 단어들이 마치 모처럼 가슴에 박혀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을까? 영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사돈의 빚을 갚아준 것도, 차를 사준 것도, 봉투를 챙겨준 것도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가족이 든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족쇄가 되고 모욕이 되었다니.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그렇지만 영미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온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지는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은 마음 위로 묵직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 감지 않겠다. 믿음만으로는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내가 평생 지켜온 정직을 끝내 짓밟게 두지 않겠다. 영미는 새벽녘에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갚아준 대출 상환 내역, 차량 계약서, 장부 기록, 그리고 법원에서 확인한 상간녀 소송 서류까지. 그동안 며느리의 체면을 지켜주느라 꺼내지 않았던 증거들이 하나둘 쌓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영미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평생 불판 앞에서 땀 흘리며 살아온 삶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불판은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고기는 불 위에서 속일 수 없이 노릇하게 익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불판은 언제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이제는 불판처럼 살아야 한다. 내가 흘린 땀, 내가 지켜온 정직, 그것으로 거짓을 태워버리겠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자 영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가슴 한편에서 뜨거운 불씨가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정직과 진심이라는 이름으로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미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짓을 드러내리라. 며칠 뒤 갈비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였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따뜻한 저녁 풍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미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오늘은 오랜 기다림의 끝, 결심한 일을 실행에 옮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서연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영미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이 영미의 눈에는 선명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영미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서연아, 여기 잠깐 앉아보자꾸나. 서연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웃음을 유지한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영미는 준비해둔 두툼한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가 탁 하고 내려앉는 소리에 주변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안에는 갚아준 대출 내역, 차량 계약서, 장부 기록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영미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보여주며 말했다. 나는 너를 내 자식처럼 여겼다. 그래서 내 삶을 덜어내어 내게 내어주었다. 그런데 내가 내게 돌려준 건 거짓뿐이었구나.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손에 땀이 맺히고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상황이 그렇게 보였을 뿐이에요. 저 정말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하지만 영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나는 이미 다 알았다. 내가 나를 어떻게 말했는지도, 내가 해준 모든 걸 어떻게 여겼는지도. 더는 변명하지 마라. 가게 안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숟가락 소리가 멈추고 시선이 하나둘 두 사람에게 모였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는 여전히 익어가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묘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영미는 담담했습니다. 평생 불판 앞에서 버텨온 사람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거짓의 가면을 벗길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는 점점 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멎고 손님들의 대화도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모두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미는 봉투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말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영미는 천천히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갈비 냄새만 나는 촌스러운 사람이야. 챙겨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생색내고 나를 올감해. 차 사주고 봉투 쥐어주면서 내 발목 잡는 거야. 진상 놓친내 같아. 순간 가게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가 젓가락을 놓는 소리마저 크게 울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가쁜 호흡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칭찬받던 며느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거짓과 험담이 적힌 글자가 모두의 눈앞에 선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장난으로 쓴 말이에요. 친구한테 푸념한 것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영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난이라면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베어내느냐? 진심이 아니었다면 왜 내게 고맙다 웃으며 말했느냐? 내 말 속에서 나는 진상 놓친내였구나. 손님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손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두 얼굴일 수도 있구나. 다른 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드러나게 돼. 그 한마디, 두 마디가 퍼지며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든 듯 몸을 움찔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조차 동정의 시선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영미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불판 위의 고기는 속일 수 없다. 정직하게 익어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끝내 거짓뿐이었구나. 가게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고요 속에서 불판 위 고기 굽는 소리만이 정직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적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불판 위 고기는 여전히 지글거리며 익고 있었지만 그 소리마저 묘하게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진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순간 화가 나서 친구한테 괜히 풀었을 뿐이에요. 저도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정하고 부지런하다 칭찬하던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속마음을 알게 된 이상 다시 같은 눈길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한 손님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밥상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지. 또 다른 이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들이 서연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든 듯 몸을 움찔거리다 결국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영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불판 앞에서 살아온 사람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정직하지 못한 마음은 결국 타서 사라지고 만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 영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불판 위에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손님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시던 거 마저 드세요. 불판은 아직 뜨겁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누구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가게 안에 다시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영미는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불판 위 고기는 정직하게 익지만 거짓된 마음은 결국 타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며느리 서연이 떠난 뒤 갈비집에는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정막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건은 빠르게 입소문이 되어 동네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늘 상냥하고 부지런해 보이던 며느리가 상간녀 소송 중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진상 노친네라 부르며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결국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갈비집은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저 사장님은 정직한 분이야. 거짓을 끝내 이겨내셨지. 저 집은 밥상만큼은 믿을 수 있어. 예전에는 단순히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왔던 손님들이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가게를 찾았습니다. 불판 위에서 정직하게 익어가는 고기와 함께 영미의 삶에서 우러나온 진심을 느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마음은 손님들의 발걸음을 더 자주, 더 멀리서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어느 날 멀리 사는 친척을 따라온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소문 듣고 일부러 왔습니다. 사장님은 남들과 다르십니다. 고기만 파는 게 아니라 진심을 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영미는 잠시 말없이 웃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땀으로 버텨온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기를 맛있다 칭찬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영미의 진심이 함께 배어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비집 앞 골목은 점점 북적였습니다. 평범했던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붐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기다림조차 즐겁다고 말하는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진심을 함께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영미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무너져도 정직은 반드시 남는다. 불판 위 고기가 속일 수 없이 익듯 사람들의 마음도 결국 진심을 알아보는구나.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갈비는 불판 위에서 정직하게 구워낸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혼잣말 같았지만 골목 어둠 속으로 울림처럼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영미를 단순히 고깃집 사장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이 존경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갈비집 여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녀의 밥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차려졌습니다. 땀과 성실, 그리고 정직으로 만들어낸 밥상.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삶이 지켜낸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미는 알았습니다. 거짓은 타서 사라지지만 정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는 것을.